지금 학기죠. 24학년도 2학기에 지금입니다. 서울의 선학과 대학원에 가서 그 선관 내과학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원생이니까 물론 여러분들하고는 이제 뭐 다르겠지만은 정말 열심히 좋아하면서 듣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강의 자체가 신기하게 들리는 거죠. 그쪽에 선악과니까 그쪽에도 명상 쪽에 학생들도 많이 있고 불교를 전공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때로는 가끔씩 이렇게 영화 연극학과 이런 데서도 학생들이 오는데 왜 오느냐고 물어보니까 연극을 하려면은 연기를 하려면은 마음인데 몸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연기인데 마음이 먼저 일어나면은 몸은 따라온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뭐 어떤 건지 먼저 좀 알고 싶다 그러면서 오던데 이런 그 명상이다 선이다 이런 거 뿐만 아니고 마음 자체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고 마음하고 뇌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흥미로운 그런 주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와서 많이 듣습니다. 불교 학부의 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형평만 되면은 거의 다 듣는다고 그래요. 청강생도 많고 학점상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청강을 하는데 청강생이 보통 5-6명씩 넘어가요. 어떤 불교 학부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과목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거든요. 우리 경주 캠퍼스는 아직 조용해. 여기서부터 바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자꾸 이제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마음과 뇌를 강의를 매년 해왔잖아요. 그죠? 혹시 마음과 뇌 들은 학생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교양과정부에 교양과정에 마음과 뇌를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조금 끝으로 가면은 다들 좀 괜찮다, 재미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이 뇌를 자꾸 설명하고 하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혼자 강의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전공하시는 이철원 교수님하고 같이 강의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선생님 강의가 어려운 것 같아. 불교 강의가 돼가지고. 불교 강의는 그냥 개념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불교 강의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느 거 보고 어렵다는지는 나는 내 나름대로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수업 끝나고 나면은.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말고 그냥 쭉 계속 듣고 있다 보면 되니까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참아요. 내가 과학을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진 않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따라올 수 있도록 가르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따라오도록. 자, 왜 괴로워하는가? 명상은 괴롭기 때문에 명상하잖아요. 그죠? 명상을 해서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원래 출가한 이유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출가한 거니까. 부처님 이전에도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수행자들이 많았죠. 그죠? 이걸 사문이라고 해요. 사문. 바라문에 약간 반기를 들고 일어난 학파. 사문이라 그러죠. 이 사문들이 그룹이 상상을 해보면은 그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그룹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랬던 것 같아요. 우르르 모여가지고 아바타 보면은 그다란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뭐 명상하는지 뭔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그런 걸 상상하면 될 것 같아. 200명씩, 300명씩 뭐 많으면은, 적게는 뭐 적은 그룹도 있겠지. 그래 모여가지고 스승을 두고 스승한테 배우고 같이 수행하고 했던 그런 수행자들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에 나 출가하고는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런 데 가서 스승한테 배우잖아. 금세 따라 배우고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따로 나와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어쨌든 괴롭기 때문에 명상이라는 것을 한다. 부처님도 괴로움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셨다. 마음의 생산과 소비라는 거는 마음을 누가 생산해요? 내 마음을. 내가 생산하죠. 그죠? 괴로운 마음도 내가 만든 거고 그 즐거운 마음도 내가 만든 거지 누가 만들었나? 근데 그게 생산이고 소비도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괴로운 마음을 만들어 놔놓고는 내가 그 괴로움을 소비해야 한다. 내가 괴롭다는 거지. 생산과 소비를 내가 한단 말이에요. 요 개념 재밌죠, 그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소비하는 거라. 1차적으로는.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남도 소비하죠, 그죠? 내가 버럭 화를 내면 남도 소비하잖아.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친구 왜 이러노? 놀래고 뭐 그래 하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싸움 같은 거 붙으면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내 마음이 남한테도 소비가 되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마음이라는 건 내가 만들고 내가 소비한다. 괜히 내가 괴로움이라는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 괴로움을 내가 갖는단 말이에요. 괴로운 마음 안 만들면 되지, 그러면. 이게 키포인트예요. 괴로운 마음 안 만들면 되지, 뭐 한다고 괴로운 마음 만드노?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상황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괴로움을 만드는 상황이라 칩시다. 그렇지만은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상황에서 괴로운 마음을 안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을 만들자 하는 게 수행이라는 게 명상이라는 거고. 그래서 산다는 게 즐거운 일도 사실 별로 없고 막 괴로운 일도 사실 별로 없고 보통은 뭐 덤덤하기는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기쁜 일이 하나 또 있고 기쁜 일은 근데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기쁘다는 마음은. 근데 괴로움이 한번 일어나면은 이건 사람이 잡거든요. 그죠? 한번 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괴로움의 마음의 무게는 이 우주의 무게보다가 더 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김해 사티아라마에 수행하러 불교 배우러 가는데 그 부타팔라 스님이 그런 표현을 아주 잘 씁니다. 어쨌든 내한테의 나의 괴로움은 이 우주의 무게보다 더 무겁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죠? 내가 느끼는 괴로움은 이 세상 무엇보다가도 더 무거워. 그만큼 괴로움이라는 거는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 좀 감소시켜 보자. 완전히 없애면 좋겠지만은, 완전히 없애면은 아라한이 되는 거고, 아라한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 아라한이야.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조금 그래도 줄여는 보자. 스트레스를 감소는 좀 시켜보자.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라. 명상을 하면 이런 거는 된다는 거지.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무더기를 뭐라고 보느냐.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탐욕이 마음의 오염이다. 성냄이 마음의 오염이다. 거리석음이 마음의 오염이다. 탐진치죠, 그죠?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가 마음의 오염이다. 이 마음의 오염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게 일어난다는 거라. 마음의 오염이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탐진치가 없으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마이크가 지금 여기 녹화하는데 안 들어가는데 이 왜 안 들어가노? 내 욕심이죠, 그죠? 탐이잖아. 그거다 더 나가가지고 에이씨 왜 또 안 들어가노 하면 진이죠, 그죠? 화나는 거죠. 이 자체는 어리석음이죠, 그죠?
왜?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 대로 놔두지 뭐 한다고 내가 그거를 들어가도록 욕심을 내고 안 들어간다고 화를 내고 그래. 그 자체는 그런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탐진치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탐진치를 그래서 세 가지 독이다. 독의 독성을 갖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감각적 욕망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5가지 오감. 오감을 즐기기 위한 욕망이다. 그게 마음 오염의 근본이다.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는 것도 아름다운 거를 자꾸 보려고 그러고 듣는 것도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욕하는 소리 보다가는 아름다운 나를 칭찬해 주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고 이런 게 이게 이제 감각이잖아요. 그죠? 감각적 욕망이 그 괴로움의 기본 밑바탕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 살면은 세속적인 삶을 살면은 감각적인 쾌락에서부터 떨어져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집 나와가지고 조용한 숲으로 가서 수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절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상가, 절이 성가가 되는 거고 감각적 쾌락 이것을 벗어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5가지 낮은 수준의 5가지 낮은 수준의 감각적 쾌락을 포함해 가지고 마음 오염이 있고 5가지 높은 수준의 마음 오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하분결, 오상분결 이러거든요. 이런 거를 떨쳐내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인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낮은 것 오하분결 낮은 5가지 마음 오염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 이 감각적 쾌락이라. 이거를 먼저 일단 떨어져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 수행의 첫걸음이다 말이에요. 수행의 어떤 그 결과라 그럴까. 예. 여러분들 감각적 쾌락 떨어져낼 수 있겠어요? 못하지. 절대 못하죠. 그죠? 맛있는 거 안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거. 이게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하는 것 같아. 나 자신도, 여기 동의 못 하겠어. 어떻게 사람이 감각적 쾌락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실컷 다 즐겨보고, 오타마 시타르타 같이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일 좋은 거 입고, 제일 좋은 거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29살까지는. 그래, 자기는 다 해보고는, 이제는 더 이상 즐길 거를, 실컷 즐겼으니까, 이제 안 즐겨도 되겠다 싶어서 아마 출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그게 되나, 내가 지금 욕심이 얼마나 많은데, 내 지금 휴대폰 한 개 이거라도 그러면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뭐 크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폴더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싶고, 그렇지. 요금제도 무한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지. 나는 이거 알뜰폰 해가지고. 가격 굉장히 싸게 쓰거든요. 내가 이렇게 게임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하지만은 통화를 내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아줌마들 보면 전화 한 통 하면은 1시간 반씩 하잖아요. 그죠? 끝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나 참 그런 아줌마 봤어요.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서울역에서 내려온다고 KTX, SRT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아줌마가 통화를 하는데 시끄러이 하마나 1시간이 넘어도 계속 하더라고. 옆에 앉은 아줌마가 더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떨쳐내고
절에 와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즐거움을 즐겨라. 물론 그런 수준의 정신적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나는 막 감각적 쾌락은 다 이제 넘어서고 수행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도를 얻어가지고 마음의 평화로움, 거기서 오는 즐거움, 이걸 맑은 즐거움이라 그래. 맑은 쾌락. 청안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맑을 청자를 써가지고 청안하세요. 청안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데 맑은 행복감을 누리는 것. 그게 탁한 행복감,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그 행복감을 느끼는 보다가 훨씬 더 그 맑은 행복감이 더 좋다. 이렇게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나도 얼마든지 그 동의를 하는데, 야, 내보고 지금 감각적 쾌락을 떨쳐버려라. 난 그건 아직까지 못하는 것 같아.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운동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러면은 그럴까. 그래도 지금은, 약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 기울이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고성도 지르고 하는 게, 그게 내한테는 얼마나 즐거운 건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 그건 못할 것 같아.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뭐 되게 다 지키지만 또 못 지킬 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그런 게 좀 쉽게 좀 했으면은 쉽게 좀 규율을 만들어 놨으면은 더 불교가 더 잘 퍼져나갔을 텐데, 이런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해봅니다. 자, 어쨌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는 탐진치 때문이다. 그 탐진치의 가장 밑바닥에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오온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는, 오온을 취한다는 것은 부처님이 우리나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 이 색수상 행식이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불변하는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불변하는 색수상 행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취착하는 거라.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치오온을 하지 마라는 거예요. 5가지 오온을 취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괴로움이 일어난다. 또한 가래를 하지 마라. 가래. 12연기에서 무명이 있고 행이 있고 식이 있고 명색이 있고 쭉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수가 있고 느낌이 있고 느낌 다음에 가래가 있고 가래 다음에 취하는 취가 있는데 느낌까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동물이라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느낌까지는 일어나는데 그거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가래. 가래를 하면은 반드시 이거는 취하게 되고 취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뭐 윤회로 설명하죠, 그죠? 다음 생이 또 윤회가 일어난다 그런 거니까 가래를 어쨌든 끊어야 돼. 가래를. 그게 불교가 가리키는 가장 큰 그 핵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느낌은 할 수 없다. 느끼는 좋은 것 좋다 나쁘다 하게 내가 그 좋고 싫고 하는 걸 느끼는 거는 본능으로 느끼는데 그거에 딸려가지 마라 하는 거. 예. 그래서 가래를 남김없이 빗발이어 소멸시키면은 괴로움이 소멸된다 이렇게 보는 거라. 어떻게 하면은 가래를 없앨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이 팔정도고, 그래서 팔정도 수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팔정도 수행을 해서 괴로움을 없앤다. 오른쪽에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더 나아가가지고 무상고무아를 알아라 그런 거죠. 무상고무아를.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한테 큰 괴로움을 준다. 어떤 친구가 내한테 막 안 좋은 소리를 한다. 이랬을 때 내가 괴롭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상을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말고 그 밑바탕에 깔린 것을 보라. 그게 이제 밑바탕에 깔린 것을 보면은 앞에 있는 친구가 겉으로는 내한테 화를 내게 하게끔 하지만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은 뭐냐면은 근본은 지수화풍 네 가지 물질로 돼 가지고 있고 그 네 가지 물질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삼법이 무상하고 이게 무와 이건 또 다른 약간 다른 측면인데 어쨌든 무상이라는 것만 봅시다. 앞에 있는 친구가 겉으로는 내한테 화를 내게 하는 이런 존재인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지수화풍, 그죠? 그 지수화풍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거다. 그런 거라. 이 불교 가르침이라 가지고 좀 따라오기가 좀 힘들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괴로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좋은 것도 마찬가지. 대상이 좋은데 그걸 좋다는 걸로 보지 말라는 거지. 좋은 것도 결국은 지수화풍으로 돼 가지고 있고 지수화풍이라는 거는 무상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다. 그렇게 대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불교에 대해 갖고 그렇게 많이 알지 못했을 때는 내 과학자로서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그 앞에 있던 어떤 그 사람이 굉장히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괴로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뇌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런 마음을 내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본질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뇌를 보는 거지. 뇌의 본질을 보는 거지. 불교적으로 무상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무상한, 뇌의 본질을 보는 거지. 그렇게 보면은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어.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컸길래 저런 뇌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런 마음이 나올까? 참 안 됐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죠? 이제 불교에서는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무상한 거를 보라. 무상. 좀 더 나아가면은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나라는 존재도 없다. 무상구, 무아, 삼법인이잖아요. 삼법인으로 그 대상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고,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은 자초한다. 내가 만드는 거라. 그러고 내가 만들었는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나한테 굉장히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뇌가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고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그런 편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보다는 괴로움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괴로움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더 오래 반응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뇌라, 사람 뇌라. 그러니까 괴로워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냅둬라 하는 건데 이건 좀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내가 왜 부정적인 편향성을 갖게 됐느냐? 진화적으로 우리 뇌는 걱정하는 뇌가 되게 돼 있어요. 한번 봅니다. 이거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우리 할아버지가 부부가 어디 하루 일과를 끝내고 어디 움막인 등 집으로 가는 것 같다, 그죠?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지금 걸어가면서? 가서 무슨 고기 구워 먹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게 뭐 들고 있어요, 여기야?
나무 뭐 하려고 들고 있겠어요? 사냥. 또 지금 이때는 사냥하려고 가는 거 아닌데 아마도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왜 막 망둥이를 한 개 들고 가겠어요? 뭔가 나타날까 싶어가 걱정될까 싶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걱정하게 돼 있어요. 혹시나 짐승이 나타나면 어떡해? 몽둥이 들고 있어야지. 걱정하는 뇌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안 하고 아주 즐거운 뇌가 있다면은 그거 들고 뭐 있어? 털레털레 그냥 가만히 되죠. 왜 남자가 앞에 가고 여자가 뒤에 가겠어요? 혹시나 뭐가 나타나도 여자가 먼저 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앞에 가서 방어하려고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우리 고대의 선조지만은 이 선조도 이미 뇌가 걱정하는 뇌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뒤에 여기 코끼리인가 상어 뭐 있네요. 여기 달라들면 오야겠나 그래.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 뭐 하면은 이거 스톤헨지 알아요? 영국의 스톤헨지. 고대 그 돌무덤이 아니고 이거는 어떤 커요. 지름이 한 50m 정도 되는 원에 쭉 둘러가면서 이렇게 돌이 있는데 어떤 재래 의식하는 장소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인들도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낸다든가 하는 그 의식을 하는데 여기 그 학회에 갔다가 2019년도에 세계 학회입니다. 세계 해부학회입니다. 해부학회 런던에서 했었는데 갔다가 구경을 하고 왔는데 런던 시내고 이거 웨스트민스터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고 비행기에 내리기 전에 런던 근교죠. 그죠? 보면은 논밭인 것 같은데 경지 정리를 안 했더라고. 영국이라는 나라인데 이거 뭐 하느냐면은 이거 그 티슈를 파는데 이거 누구겠어요? 이거 트럼프를 여기 티슈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화장지로 팔아 조롱하는 거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라 웃기더라고. 이건 뭐 유명한 무슨 다리고 시계탑 옆에 있나 뭐 그렇고요. 관광객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거기도 참 관광객 많더라고요. 같이 갔던 젊은 교수들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여기 가려고 대구 경북 지역의 해부학 교수들 5명이 전부 다 뭐 이렇게 뒤에 걸빵 한 개씩 메고 이렇게 탈레탈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웨스트민스터 다 와갔다 가자 하면서 막 이러는데 신호등을 건넜는데 옆에 있는 뭐 영국 사람인지 하여간 뭐 이렇게 코제이가 톡톡 치더라고. 내 어깨를 뒤에 가방 다 열렸다. 이건 놀래가지고 열어보니까 그래도 잃어버린 건 없어. 아마 열어놓고는 못 가져갔던가 봐.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한테도 걱정이 되잖아요. 가가 열어보라고 가방 보라 이러니까 영남대학교 어떤 교수는 열려가지고 거의 다 털려버렸어. 지갑도 넣어놨는데 지갑도 다 털려버렸어. 신용카드 이런 거 들었는 게 다 날아가 보더라고. 그게 걱정을 하고 걸었으면 안 그러는데 걱정 안 하고 태평으로 걸었는 거라. 그게 당하는 거죠, 그죠? 걱정하는 뇌가 왜 필요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 걱정하는 뇌가 그때 우리가 걱정을 했으면은 여기 이제 그 스리꾼들이 많다 이런 거를 알고 걱정을 했으면은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을 안 하고 걸었기 때문에 다 피해를 봤다는 거라.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영국 런던에서 그저 가방 열리 가지고 뭐 지갑이나 뭐 이런 거 좀 털렸지만은 앞에
이런 시대였던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었겠죠, 그죠? 죽었어요. 털레털레거나 걱정 없이 가다가는. 우리가 지금 살아남았는 인류가 전부 걱정을 많이 하고 또한 상대방을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 가만히 옆에 사람도 살고 나도 살면은 좋겠는데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안 놔두죠, 그죠? 먹을 게 한정돼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은 옆에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걱정하고 그 악한 사람들이 사실은 다 살아남아가 그게 우리가 된 거라. 진화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진화하기 전에는 뭐 그게 원숭이든 뭐든 그때도 그 못된 원숭이들 이런 원숭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지. 그게 진화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종들은 못된 것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걱정을 하고 걱정을 잘하는 종들만 살아남아 있는 거고 진화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 없어. 그런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예. 그 진화를 생각해야 돼. 우리 뇌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30억 년이라는 긴 생명의 진화를 통해서 우리 뇌가 나왔는데 그 진화 과정은 서로 죽이고 어떻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런 피 튀기는 경쟁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걱정하는 내가 당연히 필요했다. 그런 얘기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집니다. 보면은,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더 강하고 더 빨리 뭐 히트한다, 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특히 여성에서. 이게 이제 기사 어떤 신문은 아닐 테고 무슨 뭐 이렇게 찌라시인 것 같아요. 거기 그 찌라시인데 유명한 찌라시고, 거기에 나온 기사의 타이틀이라. 부정적인 감정 반응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치더라. 특히 여성에서. 이게 어느 논문을 그 근거로 했느냐면은 여기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라는 이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 이 기사를 옮겨 가지고 우리나라 코메디닷컴이라는 의사들 사회에서 발간되는 신문입니다. 코메디닷컴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사를 옮겨가지고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논문인데, 그 논문, 행동 연구와 뭐 치료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나온 논문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쓴 거고, 감정 그 역학에서 위협에 반응하는 그 sensitivity, 민감도에 대한 연구인데, 특히 이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조사했다는 거라.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조사했다. 이런 뜻이 이게 논문 제목이에요. 여기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으라 그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한 270명이라든가 뭐 대상으로 모니터를 보고 있으라 그러면서 모니터에다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진을 보여주고 또 가끔은 부정적인 사진을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상하고 긍정적인 대상.
그래가지고 여기 본 게 강도를 본 거죠. 그죠? 인텐시티. 얼마큼 강하게 내 마음이 반응이 되느냐 하는 거를 뭐 어떤 식으로든 측정을 했어요. 그건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남자는 긍정적인 거, 포지티브 할 걸 보여줄 때 반응, 부정적인 거, 여자가 긍정적인 것을 보였을 때의 반응, 남자가 더 좀 강하게 반응하죠. 그죠? 긍정적인 거에 있어가지고는. 좋아하는 거는 남자들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자들보다가. 근데 부정적인 거를 보면은 남자들이 반응하는 것보다가도 여자들이 반응하는 강도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하게 걱정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하는가를 보는데, 긍정적인 거를 반응하는 거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빨리 반응하더라. 슬로프, 더 빨리 반응하더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는 남자는 좀 둔하고 여자가 더 빨리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부정적인 것에 더 빨리 반응하고 반응하는 강도도 더 크고 여자들이 훨씬 더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더라는 거예요. 남자도 물론 민감한데 여자들에 비해 가지고는 훨씬 더 민감하더라. 성적으로 여자들이 더 민감해야 되겠죠, 그죠? 예, 남자들은 좀 덜 민감해도 좀 당해도 맞붙어 싸우면 되고 특별히 죽지 않는 한 좀 얻어 터지면 되는데 여자들은 당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성적으로 대번 당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남자들은 좀 한 대 얻어 터져도 몇 주 지나면은 회복하는데 여자들은 성적으로 당하면은 1년 동안 고생해야 되고 또 아기 놓으면 평생을 고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거 충분히 이해가잖아요. 그죠? 그게 다 뇌에 다 그렇게 우리 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라. 그게 진화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고. 이거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걱정하게 돼 있다. 이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곰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 코요테나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편안하게 우리 지금 이렇게 사는데도 그 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된다. 자, 이럴 때는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인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괴로워할까? 왜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뇌는 진화선상의 유물이잖아. 진화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초인종이 있다. 왜 이 사람이 옆에 곰이 으르릉 하면은 위험하다고 느낄까? 위험하다고 알까? 초인종이 있단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초인종, 불난 거 알리는 거 초인종. 위험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초인종은. 그게 편도체가 하는 일이라. 그래, 편도체가 그렇게 발달을 했고, 그렇게 진화를 했고, 그런 초인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면은 딱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초인종 밖에도, 외에도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또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뇌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괜히 공상망상 해가지고 걱정하는 거라. 쓸데없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이게 강한 거죠. 그죠? 괜히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라. 쓸데없이 자꾸 가상적인 그런 환경 상황을 만든다. 그게 시뮬레이션이잖아.
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시뮬레이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거고, 하나하나 하는 거는 천천히 봅시다. 그래서 초인종이 있다. 아미그달라 편도체가 위험을 알리는 초인종이다. 기본 모드 신경망이라는 게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도 한다. 하나로 얘기하면은 냅두지 못해서 그렇다. 끄돌려 가기 때문에 그렇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대상에 끌려다닌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휴대폰 발전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휴대폰 갖고 있었는 거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냉장고라 그랬죠, 그때 이거는. 냉장고 휴대폰이라 그랬어요. 그거 보다가 나중에 나온 게 요 폴더폰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무슨 폰이라 그래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뭐 아이폰이라 그러나, 내가 아이폰 하나 제품 이름이고, 하여간에 이런 걸로 발전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를 들고 쓰던 사람은 이걸 갖고 싶었겠죠. 이걸 들고 쓰던 사람은 이런 걸 갖고 싶었고, 그게 이제 욕심이라는 거고,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내버리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냅두지 못해서 괴로움이 생기고, 또한 마음이 대상에 끌려간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편도체. 자, 요 뇌의 여기서부터 앞쪽이 전두엽이고, 전두엽 중에도 앞쪽을 전두엽이라 그러죠. 여기가 우리 뇌의 가장 높은 수준의 뇌 기능을 하는 데죠. 판단하고 이성을 불러일으키고 창조하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소뇌가 있고, 숨뇌, 다리뇌, 중간뇌는 요 속에 들어가 안 보이는데, 요 뇌들을 뇌간, 브레인스템, 뇌간이라고 그러고, 자, 요 뇌가 이제 지금은 저쪽에 뇌를 보니까 이게 우뇌고, 똑같은 게 이쪽에도 있다, 그죠? 좌뇌, 우뇌, 좌뇌, 우리 두 개 갖고 있잖아요. 좌뇌는 여기 그려놓지 않았고, 우뇌만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편도체가 이렇게 있죠, 그죠? 편도체. 이게 참 해마입니다. 해마고, 편도체가 여기에 보입니다. 이게 서로 연결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요 편도체하고 해마는 이쪽 편에 있는 뇌의 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좌뇌의 거를. 근데 그 구조를 아직까지 잘 몰라가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 텐데, 뇌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름이 소뇌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숨뇌, 다리뇌, 앞에 여기 이제 중간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는데, 앞에를 전두엽 중에도 더 앞에를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후두엽, 이걸 측두엽이라 그러잖아요. 이 측두엽 속에 여기에 해마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마가 이렇게가 막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 다음에 편도체는 요보다가 더 앞쪽에, 해마 앞쪽에 여기에 편도체가 이렇게 있고, 이 편도체도 이렇게 다발을 내 가지고 다발이 저렇게 올라가거든요. 지금 내가 그린 거는 이쪽 뇌, 좌뇌를 그렸죠, 그죠? 우뇌는 저쪽 편에 있으니까 내가 그릴 수 없는 거고, 좌뇌에 있는 해마하고 편도체라. 여기에 보면은 우뇌가 저쪽이고, 우뇌에도 편도체하고 해마가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좌뇌에 있는 해마하고 편도체를 그려놓은 거라.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직 뇌구조가 공부를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그럴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여기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우내에 있는 게 아니고 좌내에 있는 거를 해마하고 편도체만 여기 그려놨다는 거예요. 좌내 이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대뇌 부분은 떼버리고 안에 요것만 그려놨다, 그렇게 봐야 돼요. 우내에도 우내에도 이 축두엽이 있고 이 축두엽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좌뇌를 그려놨지만 저쪽 편에도 똑같은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보면은 좋겠다. 어쨌든 편도체가 여기에 있는데 이 편도체가 상황을 감지하는 건데, 좋은 상황이 지금 뭐 우호적이다, 그다음에 아니면은 불리하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거라. 특히 위험 감지를 잘 한다는 거고, 이게 위험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몸이 그 위험에 어떻게 대응하려는 그런 몸을 준비시켜야 되고, 이런 게 결국은 괴로움을 낳는다는 거라. 편도체가 즐거움도 물론 낳지, 즐거움도 낳지만은 괴로움을 낳는다 하는 거고, 진화 얘기를 했는데, 사람 뇌가 여기에 있고, 그죠? 사람이고, 다음에 영장류 중에 이거 무슨 그 기본서라는 원숭이인데 뭐 이렇게 우리가 가깝고, 침팬지도 이렇게 가까워요, 이렇게. 다음에 다른 뭐 여보면은 원숭이다, 그죠? 원숭이, 여기도 무슨 원숭이,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여기는 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쥐는 저 오래 전부터 갈라졌고, 제일 최근에 와가지고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갈라졌지요. 그래서 요 침팬지 뇌인데 이건 사람 뇌고, 침팬지 뇌의 전전두엽을 표시를 했고, 요 원숭이의 전전두엽이고, 요건 뭐라 그러는지 하여간 전전두엽이 조금 있고, 쥐 같은 경우는 전전두엽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자, 이렇게 진화해 오면서 뇌가 이렇게 쭉 변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왔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구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구조가 더 덧붙여진 거라. 자, 이게 엉뚱하게 여기는 새로운 뭐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다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조금씩 더 덧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진화라는 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침팬지하고 사람하고의 차이, 이거는 그 해지호흡이라는 게 그 고슴도치입니다. 고슴도치 뇌하고 뭐 이거는 로던트라는 거는 마우스, 쥐, 생쥐고 다람쥐죠, 그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뭐 이렇게 쭉 갈라져 가지고 마지막에 사람이라는 종이 나왔고, 그다음 침팬지하고 갈라졌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종이 침팬지. 그러니까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염색체를 보면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여기에 휴먼 H, 이게 사람이고 C라고 해놓는 게 침팬지라. 그 우리 사람 몸에 23상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상으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상으로. 그 23상이 있죠. 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씩만 보여주는 거고, 한 쌍만 보여주는 거고, 그거를 침팬지 거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조금 다르죠, 그죠? 이런 거 조금 다릅니다, 그죠? 이런 거 조금 다르고 그런데 거의 막 비슷하다. 요 조금씩 달라진 게 한 가닥은 사람이 되고 한 가닥은 침팬지가 되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래요. 지금은 DNA 그 염기 순서를 정말 쉽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에 염기가 30억,
30억 3빌리언, 30억 상이죠. 이중 나선이니까 30억 상의 DNA 염기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ATGC, AA 뭐 이게 쭉 연결되는 게 30억 개단 말이에요. 그거를 금방 읽었습니다. 요즘 금방 읽어낸단 말이에요. 판독해낸단 말이에요. 그래 그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침팬지 거도 읽어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본 거라.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서 진화상에 언젠가는 요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갈라졌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라. 이런 변화가 뭔가 하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500만 개의 30억 개 중에 30억 개 염기 중에 500만 개가 빠졌거나 삽입됐다.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고 염색체가 이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하나는 아버지 거, 하나는 어머니한테서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복제해갖고 그 생식을 하려고 하면은 정자도 그렇고 난자도 그렇고 요게 일단 갈라져 가지고 요렇게 한 쌍으로 있는 거를 2N이라 그래요. 2N이라 그러고 한 쌍이라는 거지. 이게 감수 분해를 해서 N우가 돼야 되고 이게 정자든 난자든 이게 이제 감수 분해를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다시 합쳐지면은 2N이 되잖아요. 그죠? 정자, 난자가 합쳐지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다시 사람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될 때에 이 염색체가 막 부러지고 해가지고 이쪽에 부러져가지고 여기는 여기 부러지고 해가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게 이쪽으로 옮겨가고 막 이런 변이들이 일어나요. 이런 게가 일어났다는 거라. 진화선상의 어떤 시점에서 우리 그 침팬지하고 사람의 공통되는 조상에서 그런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라. 그게 10군데에 이런 큰 변이가 일어났다. 여기 또 다른 방식으로 또 2군데에 그런 큰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가 일어난 거를 감안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 1번 염색체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침팬지가 좀 짧죠, 그죠? 요만큼 떨어져 나가 버렸다는 거라. 2번은 사람하고 침팬지 염색체하고가 침팬지에서는 2번이 2개로 갈라져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라.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돌연변이죠, 그죠? 저게 우연히 저런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저게 사람이 어떤 그 돌연변이가 일어난 그런 개체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난 그 개체는 사람으로 갔단 말이에요. 돌연변이가 안 일어난 거는 고릴라 쪽으로 가고. 진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진화는 돌연변이 때문에 진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오겠어요? 돌연변이가 없으면은 항상 똑같지. 근데 내 자식이 태어날 때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그 자식이 뭔가 모양새도 달라지고 얘가 생각도 달라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심한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새로운 종으로 간다는 거라. 그렇게 해서 종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라. 침팬지 조상하고 사람 조상하고가 같았던 시기가 있었겠죠. 그죠? 그 공통 조상에서부터 이런 돌연변이가 언젠가 일어나가지고 변이가 일어난 쪽이 사람이 됐고 안 일어난 쪽은 고릴라 침팬지가 됐다. 그런 얘기라.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얘기하는 포커스는 조금 변이가 돼가지고 고릴라하고 사람으로 갈라졌지만은
공통적인 대부분의 뇌부위는 공통적으로 다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사람을 만들고 조금 다른 부분이 침팬지를 만드는데 거의 대부분은 같단 말이에요. 침팬지 뇌나 우리 뇌나.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원숭이 뇌나 우리 뇌나 많은 부분이 같단 말이에요. 더 많이 내려가면은 쥐나 뭐 이런 뇌하고 사람 뇌하고도 많은 부분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계속 진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먼 선조 동물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특질들을 우리가 아직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먼 선조 동물들이 걱정을 하는 뇌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걱정하는 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은 걱정하는 뇌를 갖고 있지는 않겠지. 조금씩 변형되는 그런 걱정하는 뇌를 갖고 있는데 그 조금씩 달라졌다는 변형되는 뇌를 보여주는 게 이거라. 뭐 좀 복잡하게 뇌가 어떻게 활성을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본 모드 신경망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자세한 거는 그 설명하기가 나도 뭐 이 실험을 이런 거를 실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기 이제 영장류긴 영장류인데 사람 영장하고 사람이 아닌 영장류들의 기본 모드 신경망의 활성을 이렇게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다는 거라. 뇌가 서로 이렇게 신경망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졸지 말고. 뇌가 신경망으로 연결되는데 기본 모드 신경망이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 가지고 기본 모드 신경망, 걱정하는 신경망을 만드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이 다 잘 돼 가지고 있어요. 뇌의 앞부분, 뒷부분, 옆부분 이렇게 다 잘 돼가 있는데 사람이 아닌 옆에 이런 영장류들은 연결이 사람하고 다르죠. 그죠? 다 걱정하는 뇌기는 한데 다 사람이 아닌 영장류의 기본 모드 신경망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뇌이기는 한데 사람이 걱정하는 뇌하고는 조금은 다르더라 하는 걸 그냥 얘기하는 거라. 그렇지만 진화적으로 이게 서로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해를 하라. 다음에 침팬지하고는 사람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침팬지 기본 모드 신경망이고 사람 기본 모드 신경망인데 거의 같다고 합니다. 침팬지하고 사람하고는 같이 이렇게 있어도 잘 어울리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진화적으로 우리가 쭉 연결선상에서 사람이 진화했다는 거를 발생할 때 보면은 사람이 그 정자 난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발생해 오잖아요. 그죠?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 보면은 물고기나 도룡령이나 거북이나 이건 닭이나 토끼나 사람이나 똑같아요. 발생할 때 초기 단계에 보면은 조금 더 발생이 뒤로 가면서 이제 좀 달라지지. 이게 진화 과정을 다시 리허설한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물고기하고 닮았을 때가 있었단 말이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쭉 진화해 왔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에서부터 우리 사람 인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아주 초창기에는 물고기 같다가 그 다음에 뭐 도롱뇽 같다가 그 다음에 뭐 돼지 같다가 그 다음에 사람 모양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진화했다는 것을 리허설한다 그래요. 그 발생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봅니다. 처음에는 거의 똑같아요. 도야지나 뭐겠어요. 뭔지 잘 모르겠네. 여기 도야지일 거고 이건 뭐고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나 처음에는 거의 똑같아. 어느 정도 발달할 때까지도 끝에 오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지. 예. 처음에는 거의 똑같았단 말이에요. 끝에 오면서 달라지는 거.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걱정하는 뇌의 속성을. 걱정하는 뇌의 속성을 이어받았는데 구조적으로 이미 그렇게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가지고, 모의 조작을 해가지고 또 없는 괴로움을 만들어낸다. 주변 환경이 뭐 이런 놈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걱정하는 거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도 스스로 걱정하는 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그런 거를 아주 잘하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이런 걸 못하지.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이런 게 다른 거잖아요. 그죠? 동물들은 시뮬레이션을 참 잘한다. 사람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걱정한단 말이죠. 부처님이 수행을 할 때에 옆에 고요떼들이 많아가지고 얘네들이 으르렁으르렁 그러면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내가 김해 나간 사티 아라마의 그 스님의 말씀은 그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지 않았나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만 듣고 내가 왜 무서워하느냐. 물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괜히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으르렁거리구나 하고만 놔야 되는데 으르렁거리니까 아유 뭐 내가 물리겠구나까지 생각한다는 거라. 이거를 안 해야 되는 게 이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크게 뉘우쳤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서 아마도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냅두지 못해서 걱정을 한다. 있는 대로 놔두면 안 되는데 으르렁거리면 으르렁거린 대로 놔두면 되는데 자꾸 덧붙여서 생각을 해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냅두는 거를 렛고우고 이제 불교 용어로 출리라 그래요. 냅둬라, 내려놔라 하는 게 출리라. 냅둬라, 있는 그대로 냅둬라 하는 거예요. 그 비잉 모드하고 두잉 모드 우리가 사는 삶이 비잉 모드가 있고 두잉 모드가 있다. 우리가 지금 각자 사는 걸 생각해 보면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은 일어나자마자부터 뭐를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쭉 그냥 뭔가에 자꾸 끌려다니면서 사는 삶. 이거를 도잉 모드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도잉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삶. 반면에 조용히 앉아서 있는 삶, 그러니까 명상하고 수행하는 삶을 비잉 모드의 삶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잉 모드로 살지만은 가끔 가다가는 비잉 모드의 삶의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바쁘게 헐레벌떡 살더라도 조용히 앉아가지고 나는 누군가, 왜 사는가 하는 내면 관찰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비잉 모드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 이렇게 사는 것.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른 건 다 연결시켜 보면 되는 거고, 현재 순간에 사는 거. 현재 순간에 내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조용히 사는 거. 이게 비잉 모드라 그래요. 추구 모드는 미래가 어떻게 되고, 과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불러내 가지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조금 말들이 어려운데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두잉 모드로 살죠. 헐레벌떡 삶이라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헐레벌떡 살죠. 누구나 다 사실은 헐레벌떡 사는 거는 맞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두잉 모드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잠시라도 사는 사람하고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퀄리티가 천지 차이다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내가 바쁘게 살지만은 가끔은 앉아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명상도 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좀 내가 너무 헐레벌떡 살지 않고 좀 조용히 살 수는 없을까? 이런 모드로 잠시라도 빠져드는 사람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런 건 없이 그냥 계속 헐레벌떡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잉 모드로 사는 삶을 항상 생각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는 비잉 모드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비잉 모드로 사는 게 이제 냅두고 사는 그런 삶이 비잉 모드로 사는 거라. 자, 여기서부터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조금만 더 할까? 요 시만 보고 넘어갑시다. 냅두라는 시거든요. 민병도 청도 사람입니다. 청도 사람인데 시인의 말이라는 시인데 산처럼 강물처럼 가슴으로 살고 싶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마음의 분별에 얽매이지 말고 욕망의 성을 쌓아 스스로 갇히지 말고 별처럼 불꽃처럼 가슴으로 살고 싶다. 괜히 분별해갖고 좋고 나쁘고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망을 괜히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죠? 풀꽃에게 삶을 물었다. 풀꽃이 자꾸 흔들리니까 이 양반아 삶이 물고 하니까 흔들리는 게 삶이다. 이래 풀꽃이 답하는 거예요. 물에게 물으니까 흐르는 게 삶이다 하고 답하고 산한테 물으니까 견디는 게 일이다. 이렇게 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라는 거예요. 냅두라는 거죠. 그죠? 냅둬라. 있는 대로 그냥 살아라. Let it be도 마찬가지라. let it be 계속 냅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 비틀즈가 인도에 가가지고 명상을 하고 난 다음에 Let it be라는 이 노래를 발표를 했다고 그럽니다. 인도의 마하리시라는 명상가한테 찾아가가지고 명상을 배우고 난 다음에 냅둬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는 그거를 배우고는 내려놔 냅둬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성모상이 내한테 와가지고 말하기를 그 지혜의 말을 하기를 냅둬라 하더라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놓고는 성모상이 그러더라고. 예. 카바찌니 숭산 스님하고 탄릿칸 스님한테 명상을 배워가가지고는 불교는 빼버리고 MBSR을 만들듯이 이거 마찬가지죠, 그죠? 인도 가가지고 명상 수행을 배워와가지고는 인도에서 배워왔다 안 하고 성모 마리아가 내한테 와가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를. 마하리시가 내한테 그러더라 하면은 하기야 노래가 잘 팔리겠어요. 성모 마리아라 그러면은 다 잘 받아들일 테니까. 냅둬야 된다. 냅두는 거를 배우는 게 이게 불교의 정수고 그게 깨달음이고 냅두는 게 참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냅두는 거를 하자 하는 게 명상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안 될까 하는 거는 끌려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이 추석에 아니에요. 추석 아니라 추석 연휴인가 아닌가요? 다음 시간에.